손주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엄마, 이 아저씨 누구야?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며느리는 잠깐 당황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웃어야 할지 아닌지 몰랐습니다. 그날은 손주 생일이었습니다. 아들이 작은 생일상을 차렸다고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.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. 손주가 벌써 5살이 되었답니다. 세월이 참 빠르다고 혼자 중얼거리며 시장에 들러 작은 장난감을 하나 샀습니다. 비싸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도 손주가 좋아할 것 같은 걸로 한참을 골랐습니다.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자 손주가 문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. 눈이 동그래졌습니다.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. 엄마, 이 아저씨 누구야?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. 며느리는 급하게 말했습니다. 아니야, 할아버지야. 손주는 다시 저를 봤습니다.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. 할아버지,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. 그래, 할아버지다. 하지만 손주는 제 뒤로 숨었습니다. 그날 생일상 앞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. 손주는 아들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.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. 저도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. 하지만 손주는 끝까지 제 옆에 오지 않았습니다.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. 아내가 물었습니다. 왜 그래요?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. 아니다.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. 손주가 나를 모르는구나.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. 손주를 자주 본 적이 없었습니다. 아들은 서울에 살고 저는 지방에 삽니다. 1년에 2~3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. 영상통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. 괜히 바쁠까봐, 괜히 귀찮게 할까봐.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.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내려왔습니다. 아들은 아버지 더 있다 가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괜히 일이 있다며 돌아왔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 더 있을 걸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는 커갔습니다. 사진으로만 손주를 봤습니다. 아들이 가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. 어린이집 사진, 소풍 사진, 생일 사진. 저는 항상 짧게 답했습니다. 많이 컸네. 그게 전부였습니다. 그날 밤 손주 생일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. 사진 속에서 손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사진 한쪽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. 손주와 조금 떨어진 곳에.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.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아버지, 그날 마음 상하셨죠? 저는 웃었습니다. 아니다. 아들은 잠깐 침묵하다 말했습니다. 제가 자주 못 내려가서 그렇습니다. 저는 말했습니다. 다 안다.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. 정말 아들 때문일까? 어쩌면 제 탓일지도 모릅니다. 손주에게 먼저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. 전화도 영상통화도
먼저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괜히 어색할까봐, 괜히 귀찮게 할까봐, 그렇게 몇 년이 지나버렸습니다. 그래서 며칠 뒤 제가 먼저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. 손주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. 손주는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. 엄마, 저 아저씨 또 나왔어.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. 그래, 또 나왔다.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. 할아버지야. 손주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. 할아버지.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할아버지. 그날 이후 가끔 영상통화를 했습니다. 처음에는 손주가 어색해했습니다. 그래도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. 밥 먹었냐? 어린이집 갔다 왔냐? 손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. 네, 응. 그래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. 몇 달 뒤 아들 집에 다시 갔습니다.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. 손주가 저를 봤습니다. 그리고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할아버지 왔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.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. 그래, 왔다. 손주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. 할아버지, 이거 보세요. 장난감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. 저는 그냥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. 그것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말없이 버텨낸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편지처럼 띄웁니다. 가족이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가끔은 먼저 한 걸음 다가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늦었지만 저는 이제 손주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려고 합니다.